안녕하세요. 오늘은 수학일지 4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번 원격 수업 기간에 진도를 나갔던 부분이어서 교과서에 나와 있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내용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입니다. 근의 판별. 판별식이 필요하죠. 판별식이 필요하고 짝수 공식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되고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겠죠. 판별식이 0이라면 중근, 근이 두 개인데 겹쳐서 한 개처럼 보이는 중근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서로 다른 두 허근. 자, 판별식에 따라서 근의 종류를 이렇게 판별을 할 수가 있었다. 그쵸? 자, 이번에는 2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와의 관계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자. 이런 얘기가 뜨면 제가 지난번 원격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a분의 c를 이용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곱하기 베타를 일단 구해라. 일단 구해놓고 시작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다음에 자, 알파 플러스 베타 하면 이제 앞쪽에 마이너스 붙는 걸 감안을 하셔서 2차항의 개수가 1이고 두근을 알파 베타로 하는 방정식. 그럼 얘를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게 교과서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이다. 이렇게 얘가 나오는 이유는 알파 베타를 근으로 하다 보니까 방정식을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요. 전개하시면 이런 식이 전개하시면 이런 식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개수가 1이 아니다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개수가 2다. 그럼 전체적으로 2를 곱한다든지 개수가 3이다. 그럼 전체적으로 3을 곱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방정식을 구하실 수가 있겠다. 그럼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판별식이 0보다 크구나 라는 걸 이용해서 k의 범위를 구하실 수가 있다. 자, 1단계 정리를 해야 되겠죠. 양쪽에 지금 지저분하게 식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한다. x제곱 더하기 2k-2x가 되니까 2로 묶어내시면 이렇게. 그리고 k제곱 플러스 9는 0이다. 이런 식을 얻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판별식을 사용할 거예요.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것을 사용할 건데 앞쪽에 2가 붙어서 짝수 공식 이거 사라지고 짝수 공식 사용한다. b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크다라는 공식을 이용합니다.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빼기 k제곱 빼기 9는 0보다 크다. k제곱이 지워지고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8이 0보다 크다. 저쪽으로 넘어가죠. 이렇게 넘어가서 따라서 양변을 2로 나누면 k가 마이너스 4보다는 작다 라는 범위를 얻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잘 안 되시면 세워놓고 한 번 더 천천히 풀어보세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자. 알파 베타라고 하자. 떴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이런 얘기가 뜨면 일단 구해봐라. 그쵸?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해봐라.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a가 1이고 b가 3이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3 되죠. 알파 베타 a분의 c잖아요. a가 마찬가지로 1이고 c가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 3 구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보자는 거예요.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값을 봤더니 되게 복잡하네. 되게 복잡해.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아직까지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사실은 이렇게 다 이제 전개를 하잖아요. 전개를 해가지고 공통 부분으로 묶고 하면은 요거 값을 구할 수는 있는데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 팁스. 문제를 풀기 위한 팁입니다. 자, 이렇게 해보자. 자, 우리가 x-2는 0이다 라는 방정식이 있잖아요.
그럼 근을 구하면 x는 2가 되죠. 이건 너무 당연하죠. 그럼 이렇게 구한 x를 위쪽에 있는 방정식에다 2를 대입하면 2 빼기 2 하면 0 되니 얘들아? 그쵸? 이 방정식의 근이 이거라고 하면 얘를 여기에 대입하면 이 방정식이 성립을 해야 돼. 이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지우고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자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하는 거야. 얘네가 방정식의 근이기 때문에 알파를 여기다 대입하셔도 돼요. 베타를 대입하셔도 괜찮습니다. 대입하잖아? 그럼 어떤 2번 이어서 대입하면 어떤 식을 구하실 수가 있냐면 알파 제곱 플러스 3알파 마이너스 3은 0 주어진 식에다가 알파를 대입했다고 보시면 돼요. 또 베타도 이 방정식의 근이기 때문에 베타 제곱 플러스 3베타 마이너스 3 이것도 우리가 0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 이 얘기는 수업 시간에 처음 해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예, 다시 방정식의 근이기 때문에 방정식에 대입하면 방정식이 성립을 해야 돼요. 알파 제곱 플러스 3알파 마이너스 3이 0이고 베타 제곱 플러스 3베타 마이너스 3이 0이 된다. 요걸 이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얘가 그대로 들어있진 않고요. 살짝 변형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알파 제곱, 그치? 그 마이너스 3, 그치? 똑같지? 근데 얘가 조금 다르다는 거야. 여긴 3개인데 여긴 몇 개니? 그렇지, 2개잖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알파 제곱 하고서 2개만 남기고요. 응? 선생님 그럼 나머지 하나는요? 하나는 이쪽으로 넘기는 거야. 괜찮으세요? 얘를 다시 이쪽으로 보내면 3알파 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만드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베타가 2개만 필요한데 여기 3개 있잖아요. 그래서 2개만 남기고 하나는 넘기는 거야. 괜찮겠니? 그럼 문제에서 드디어 3번이다.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지금 문제에서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마이너스 3이랑 베타 제곱 마이너스 2베타 마이너스 플러스 2베타 마이너스 3 두 개를 곱하라 그랬는데 얘가 마이너스 알파고요. 얘가 마이너스 베타라는 거야. 그치? 얘는 간단히 하면 알파 베타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알파 곱하기 베타는 아까 구해놓았던 대로 마이너스 3이 된다. 괜찮죠? 할 수 있어. 세워놓고 한 번 더 보세요. 이 문제의 포인트는 여기에요. 여기입니다. 제가 색칠해놨지만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거야. 이거야. 요거 2개 남기고 하나 넘기고 얘도 물론 이제 중요하죠. 포인트는 이 부분이 되겠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런 문제 되게 싫어했거든요. 좀 어렵게 느껴져가지고 2차 방정식에서 근의 공식을 왜 잘못 알고 풀어? 모르면 책 찾아보고 똑바로 풀어야지 뭘 잘못 알고 풀어가지고 두 근을 마이너스 1과 2로 얻어낸 거야. 좀 피곤하죠, 그쵸? 자, 문제 푸는 방법입니다. 자, 2차 방정식에서 근의 공식 됐고요. 여하튼 2차, 이거 봐봐 얘들아. 흐름은 이거. 2차 방정식에 근의 공식 잘못 알았든 제대로 알았든 여하튼 풀어가지고 뭘 구했냐면 두 근을 얻은 거예요. 두 근을 얻었어요. 두 근을 이것도 당연히 이제 잘못된 근이겠죠. 여하튼 얻었더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나온 거야.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주어진 단서를 이용해서 그래가지고 제대로 된 방정식을 얻어내든 제대로 된 근을 얻어내든 잘못 알았던 부분을 바로 잡아야 돼. 이 부분을 바로 잡아야 돼요. 바로 잡아야 해. 그래서 방정식을 제대로 구하든 뭐 근을 구하든 뭘 구하든 제대로 된 근을 구하셔야 돼요. 제대로 된 정보를 구하셔야 돼. 괜찮겠니? 제대로 된 무언가를 구해야 돼. 그래서 뭘 구하는 게 좋을까? 똑바로 방정식을 ABC가 뭔지를 구하는 건가? 아니면은 뭐 실제로 근이 뭔지를 구하는 건가? 보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이 2차 방정식의 올바른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할 때 이게 뜬 거야. 이게 떴다고요. 괜찮아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할 때 뭘 구하라 그랬어? 그러지.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곱하기 베타를 구하는 문제예요. 자, 실제로 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 뭐냐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입니다. 곱셈 공식 이용하시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이 알파 베타를 빼주시면 돼요. 봤냐? 이거라는 거야. 우리는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를 구하셔야 돼요. 자, 만약에 이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바로 잡기로 했잖아요. 바로 잡는 과정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나 알파 곱하기 베타가 나온다면 그걸 캐치해서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나와. 그러면 알파랑 베타를 각각 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하는 수 있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냐면 제대로 된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 거야. 괜찮으시죠?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 알파 더하기 베타나 알파 곱하기 베타가 나오면 그걸 여기다 대입을 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뭉뚱그려서 안 나오네. 그럼 제대로 된 방정식을 찾아서 알파 베타를 각각 구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알파 플러스 베타나 알파 곱하기 베타가 나옵니다. 반드시 나와요. 자, 알파 플러스 베타. 이 방정식의 근이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 그러니까 문제를 풀다가 a분의 b 이런 게 있으면 갖다 넣으라는 거야. 자, 이번엔 2배. 알파 베타 하면 a분의 c잖아요. 그래.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A, B나 뭐 A분의 B나 A분의 C 이런 게 나오는지를 보셔야 된다라는 거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보자. 1단계. 어려워요. 자, 복잡해요. 봅시다. 근해 공식을 잘못 알아가지고 엉뚱한 근해 공식에 대입해서 근을 구했더니 마이너스 1과 2가 되었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건 뭐냐면 얘들아, 이 근해 공식 한 덩어리지만 요 안에 근이 두 개가 보이셔야 돼. 하나는 이 a분의 b 플러스 이거고요. b제곱 마이너스 2c. 또 하나는 이 a분의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이런 거야. 그리고 분명히 계산한 결과가 요거는 2가 나오고요. 요거는 마이너스 1이 나올 거예요. 빼기 했으니까 이게 더 작을 거 아니야. 더하기 했으니까 이게 더 크겠지. 그러니까 요게 2가 되고 요게 마이너스 1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식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두 근을 더해 보겠습니다. 응? 괜찮아? 두 근을 2랑 마이너스 1을 두 개를 더하는 거야. 1 되겠지. 우변은 둘이 더하면 1 되고, 좌변 봐라. 요게 지금 거의 똑같고 가운데만 풀마기 때문에 이걸 더하시면요 2a분의 2b 이렇게 정리가 돼요. 뒤에는 사라지고 b 해가지고 2b가 되는 거야. 그러니 여기 지워지고, 아이고 미안해요. 지우면 안 되지. 요게 지워져야지. 요게 지워지고 a분의 b는 1이구나 이런 생각 하나. 여기서 그냥 넘어가면 안 돼. 떴잖아. 아까 우리 뭐 구하기로 했어? a분의 b. 만약에 문제 푸는 중에 나오면 대입하기로 했잖아? 얼마라고? 1이라고. 여기다가 넣으라는 거야. 좋다. 그치? 방정식 굳이 구하지 않아도 돼. 알파나 베타 구하지 않아도 a분의 b가 문제 푸는 중에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다 대입을 했다. 괜찮으시죠? 그러면 a분의 c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두 근을 곱해 본 거야.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자, 한 번 더 숫자끼리 곱했으니까 얘네끼리도 곱하겠습니다. 곱하시면 2a 곱하니까 분모가 4a 제곱이 되고요. 얘 합차죠. 모양이 똑같은데 가운데 플러스고 마이너스라서 합차거든요. 앞에 거 제곱하시면 b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하시면 루트가 사라지면서 b제곱 마이너스 ac가 됩니다. b제곱 사라지고 여기 이제 플러스 돼야 돼요. 그럼 얘가 4a 제곱분의 ac가 되는데 문제는 a 지워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런 식을 얻어낼 수가 있는 거야. 4a분의 c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 이 부분을 지금 캐치를 하셔야 돼요. a분의 c 구하기로 한 거 기억나시죠? a분의 c 떴잖아. 양변에 4 곱하시면 a분의 c가 마이너스 8이거든. 이거를 저기다 가져다가 대입을 하셔야 돼요. 1 더하기 16 해가지고
17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다. 자, 세 문제 푼 것 중에 3번이 제일 복잡해요. 그래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근의 공식을 잘못 알고 풀었지만 여하튼 이렇게 해서 구한 근이 마이너스 1과 2이기 때문에 한 근을 2라고 다른 한 근을 마이너스 1이라고 하자. 그래요?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세팅을 해놓고 도대체 마지막에 가서 뭘 구해야 되는 건가 봤더니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잖아. 곱셈 공식 쓰면 이렇게 되잖아.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곱하기 베타가 필요한 거잖아. 다시 얘기하면 마이너스 a분의 b와 a분의 c가 필요한 거잖아.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더하고 두 개를 곱하는 과정 중에 a분의 b, a분의 c가 나오더라는 거야. 가져다가 대입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막 기가 막히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도 어렵긴 어렵죠. 좀 까다로울 수 있죠. 처음 보시면. 한 번 더 풀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